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알 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 건수는 2021년 대비 34% 감소한 총 4만 1,17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 면적 구간별로 거래 건수는 85제곱미터 초과 543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4,541건,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5,832건, 2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25,472건, 20제곱미터 이하 4,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면적이 큰 오피스텔일수록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초소형은 거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건물 거래 회전율은 역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거래 회전율은 2022년 12월 0.18로 1년 전 0.35에서 반 이상 하락했고 건물 거래 회전율은 지난해 1월 0.2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0.11로 절반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1000채 중에 한 채만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되고 2028년에는 지하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고 이번에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은 건 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2.89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재정사업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초소형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는 꾸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적이 작을수록 또 매매 가격 부담이 낮고 이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법안들이 개정될 때 아주 찬찬히 잘 살펴보시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투자의 빈 공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시던데 이게 혼자서 하기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2023년 반드시 활용해야 할 세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는 정말 팍팍한 삶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지금 9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다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이러한 이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의 연착륙을 위해서 바로 올해부터 이제 세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절세할
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이런 절세를 통해서 좀 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단은 기다리고 계시는 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출이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 할 때 이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바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신청 대상이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9억 원은 KB 시세가 가장 우선적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5억까지. 그리고 금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4.5% 중반대 4%대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그리고 대환대출,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그리고 보전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빼줄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이렇게 세 부류로 나와 있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이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 추가 주택의 취득은 당연히 금지되고요. 그리고 주택수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그럼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집 사거나 집이 있는 분한테 좀 더 그 혜택을 주는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이런 뭐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주택의 전세 대출을 받는 임차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요. 정말 큰일 날 정도입니다. 지금 허그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기도 하지만 전세가 이 전세 대출의 90%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고금리에는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내 소득은 그냥 1년에 똑같은데 연봉은 똑같은데 갑자기 50만 원 내던 이자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뛰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정말 최고로 올랐을 때는 거의 한 8%가 육박하는 그런 전세대출 금리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은행들에서 조금 더 내려서 현재는 5, 6% 수준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연준에서 계속 올릴 것이다. 피벗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를요. 그래서 2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부실 이런 자금들이 생기고 계속 뭐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중에 허그에서 이걸 대환으로 대위 변제를 시켜주지 않으면 정말 이 부동산의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에 주택금융공사에서 100% 전세 대출의 보증 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왜 100%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100%를 보증을 해줘야 은행들의 그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인하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만기가 이미 도래해서 계속 새 임차인을 못 맞추고 있는 집들 그리고 앞으로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빨리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좀 협조를 하셔서 이 상품까지 나오는 것을 좀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월세 가격과 이 수요가 증가가 이제 좀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다시 월세에 보다 낮아져서 다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아직 뭐 고용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금리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금 태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해 꼭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셔야 될 바로 세법 개정안 통과안입니다. 자. 주택 임대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월세를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꼭 다 그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죠. 2주택 이상의 보유를 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1주택 이상 월세를 놓으셔야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1주택에 월세를 놓는 것은 거의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고가주택, 1주택 고가주택 월세를 놓으실 경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월세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이 뭘까요? 기준시가가 9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가 한 16억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네, 1주택의 다가구 1주택 월세 소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이 다가구는 이 호실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은 1주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9억 원의 기준 시가 공시가가 9억 원이 넘는 분들은 계속 그것을 냈죠. 세금으로. 그러나 지금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작년까지 세금을 내셨던 분들도 올해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 나의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금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금을 막 하라고 권장을 하면서 아니 막상 연금을 수령을 했을 때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종합 합산이 됩니다. 다른 타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하면 이제 주택임대소득이겠죠. 그러면은 그냥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좀 나왔죠. 연금 상품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 급여액이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600만 원 이렇게 급여나 나이 불문 없이 600만 원 최대 공제를 받고요. 최대 그리고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이 소득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금에도 지금 올해는 연금 1,200만 원을 초과해도 내가 수령해도 다른 타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로. 그러니까 이것만 분리과세 15%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줄여주려고. 자, 그리고 부동산의 증여취득과세, 2월과세가 조금 변화가 있었죠. 작년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여를 하려면 2022년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내가 증여를 받았을 때 5년 내에 증여를 받고 양도를 했을 때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이렇게 꼼수로 많이 쓰여졌었죠. 그래서 증여했던 그 취득가액으로 소급 적용을 하는 걸 2월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5년에서 올해는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번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못 파는 팔 수는 있으나 팔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가
자, 여러분 주식 요즘에 또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취득세, 주식의 취득 이월과세 도입이라는 걸 좀 들여보셨을 거예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유예가 됐는데 자, 여기서 왜 이 포인트가 있냐? 자, 여러분 이게 부부간 그 증여 공제가 6억 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서 주식 예를 들어 뭐 애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높은 가액으로 내 부인이나 남편한테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것을 양도하게 되면 가장 세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이 2년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 소득을 그러니까 그만큼 절세되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아래 세 개는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언제 뭐 올해 안에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증여랑 그 상속세가 너무 높아.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적부터 그 성년 자녀한테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밖에 증여를 못했죠. 그게 비과세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나 그리고 부의 이전을 막는 조치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5천에서 2억 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좀 나오고 있죠. 양도세 종부세 완화가 되고 취득세까지도 막혀 있던 게 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2주택까지 일반 과세 로 바뀌고요. 3주택이나 법인 현행보다 8%, 12% 조정, 비조정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다시 4% 그러니까 50%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4%, 6%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취득세도 상당히 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증여취득세는 원래 3.5%입니다. 비규제에서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 그 수중자의 취득세가 12%로 크게 중과가 됩니다. 최고 세율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6%, 50% 이제 완화가 될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서 증여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 3.5% 적용받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여자가 1주택일 때 그것을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그 자녀가 3.5%의 증여취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완화가 됩니다. 증여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주택을 1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할 때 이것까지도 3.5%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오래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풀어주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살얼음을 걷고 있는 올해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올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는 좀 나의 삶과 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세하셔서 실질 소득을 높이는 그 방안을 여러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케이스별로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보체크 서울 중랑구 면목 3.8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현재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요, 3억 8천만 원부터 3억 8,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이 3.8동 좀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여러분 지금 올해가 부동산 투자하기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 이게 바닥이 맞는가 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언제가 바닥이야? 어떤 사람들은 2028년까지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많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또
또 찬찬히 살펴보면 실거주가 많은 곳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곳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바로 이 중랑구 면목 3동, 그러니까 3동, 38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일대가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는 투자 수요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바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 때문에 들어갔었고 여기가 거의 80% 이상이 실거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투자의 유입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시세가 폭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등도 많이 안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불안하고 역동성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지역의 이런 시세까지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동북부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것이 재투성에서 신데렐라 되듯이 가장 미래에 2028년부터 30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호선 강남의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남의 배후 주거지로서 가장 저렴한 주거비를 또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또 따지고 보면 이 광화문 여의도까지 이렇게 3대 업무지구를 모두 관통하는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기는 고덕 비즈밸리에 또 굉장히 또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접근성이 원래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그렇게 시세가 많이 뛰지 않았던 것은 저층 노후 주거지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시세가 나중에 변화할까요? 네, 여기는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해야만 여기 시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가정역 7호선 라인의 면목역 바로 아래에 있는 사가정역 라인의 초역세권인데요. 또 여러분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아직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구옥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신축 빌라를 해서 임대사업자에서 감면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서울시에서 정말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리산정일, 현금 청산 기준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 빌라 함부로 투자를 못 합니다. 요즘 이제 서울시에서 바로 이 문제 현금 청산에 몰랐다가 갑자기 대상이 돼서 굉장히 그 지금 민원이 많이 빗발친다고 하는 풍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거기에 벗어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준공이 됐지만 건축주가 분양을 안 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월세나 이런 걸 놨다. 그러다가 후분양이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가정역 위에 보시면 이 상봉역과 망우역이 있는데요. 상봉역은 이제 최근에 여기가 그 주상복합의 대단지 주상복합 단지로 사업 시행 인가가 지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GTX B노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그다음에 일자리,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모아타운은 64개소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면목역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곳이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만든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투자하시려면 한 1억 5천 정도 필요하시고요. 그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차순위 재개발을 노리시려면 한 5천 정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속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맨 마지막 모아타운까지도 지금 신통, 지금 올해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들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사가정역 면목역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요 또 라인도 보셔야 됩니다. 청량리가 이제 올해
9개 그 주성복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복합 3대 복합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업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하는데 최대의 또 교통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와 바로 직결되는 면목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요번에 수주가 됐죠. 그래서 동부간선 지화화 그리고 GTX 비노선 사실상 수주를 했습니다. 본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동부간선 지하와 여기 이 도로를 통하면 세계차 도로가 바로 영동대로 삼성 복합지구로 이어집니다. 국제급으로 복합지구로. 그래서 1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면목 38동에 투룸입니다. 3억 8천에서 3억 8,500. 권리 산정일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고요. 전세가 3억 3천에서 3억 4천.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도 안내해 드릴게요. 2023년 세법 개정을 이용한 현명한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상담 진행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얼마 전에 이것 접수 첫날에 앱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이야기인데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뭐가 더 솔깃하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던 건지 혹시 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닌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박준영 소장님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 아주 낱낱이 해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요즘에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대출들을 조금 선호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금리가 이제 상승기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고금리에서 멈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서민 그리고 이제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 없이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 이용하도록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계속 장기적
한시적인 고정금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온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런 이제 정부 금융 상품들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압박감을 조금 이제 완화를 해준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효과가 있을 텐데요. 단 이 지원금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제 운용이 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시고 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꼭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주택 가격은요. 가격 9억 원,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고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ATV DTI 한도에서 이제 가능한데 ATV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 단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가 되겠고요. DTI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DSR은 미적용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1월 30일부터 이제 신청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발표에서는 기존의 보금자리론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 그리고 적격 대출을 이제 장점을 합한 그런 이제 정부 금융 상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고정금리로 지금 금리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고정금리로 좀 더 낮은 고정금리로 서민들의 이제 이 주택 대출을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제 금융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우대금리를 만약에 적용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따가 이제 금리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대금리 적용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지만 증빙이 필요하고 일정 부분 소득을 봅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요. 그리고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구입 용도로 쓰시겠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대출금을 좀 이자가 높은 거를 상환을 하고 이제 대환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출로 대출을 따로 이제 받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임차 보증금을 일부 이제 반환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일시적 이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처분 조건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보금자리론 같은 이 경우에는 이 특례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온 지원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지원금보다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설왕설래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우왕좌왕하실 텐데요. 지금 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다른 기존의 이제 금리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리에 저렴한 금리에 우대 금리가 또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우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3.25에서 3.55%까지 이제 인하가 가능하겠고요. 저소득 그리고 청년 저소득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미분양 주택 등에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활용 용도가 좀 넓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기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기존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옮길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나중에 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받은 이 지원금을 이제 상환을 하고 다른 이제 좀 저렴한 금리로 이제 갈아타고 싶으시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지금 최대 50년 6가지 만기 중에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적인 고정금리 이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만약에 내가 디딤돌 대출이 이제 가능한 지원자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저렴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이제 내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다 받고 나머지 금액만 특례 보금자리로 이제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더 낮은 대출을 먼저 이용하시고 나머지 부족한 만큼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출 신청 시점하고 그리고 승인 시점, 실행 시점에 이제 금리 중에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은 신청했을 때의 금리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보다 지금 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 낮았을 때의 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점. 단 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6억 이하의 이제 우대금리가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는 물음들이 있으신데 그렇진 않아요. 대출은 이제 실행 시점의 금리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하셔서 지금 이제 이 대출 금융 상품을 좀 이용을 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고금리는 좀 장기화 전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우대금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이런 지원금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지역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지원금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일반적인 금리도 높고 이 지원금 자체도 우리 예전에 이제 저금리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자금 운용 그리고 이제 지역적 선택 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좀 이 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더라도 다방면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출 금액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할 지역적 선택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만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굉장히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시던데 유의해야 될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용산구 문배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2,500만 원부터 5억 3,500만 원 선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문배동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용산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산과 강남 상구의 이제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용산구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 개발 지역 정비창 부지에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에 따른 지역 시세 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그리고 개발 확장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호선, 4호선, 6호선, 경부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용산에 추가되는 인프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용산하고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호재가 아닌 반대 성향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만큼 이 지역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풀렸을 때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이제 판단에서 이 지역들이 아직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 세 가지 이제 지역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활력 감소 그리고 성장 정체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확장 공간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 상태가 지나치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지역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자리도 이 세 가지 지역에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이제 기능을 분산을 시켜야 될 텐데 어느 이제 뭐 다른 뻗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 지역과 굉장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간에 있는 용산이 가장 최적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개발이 지금 밀집되고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문배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겠죠.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여의도와 이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도시로 지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테크 도시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땅 크기만큼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여의도와 용산의 금융 도시
도시 그리고 국제 테크 도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앞으로도 뛰어날 거기 때문에 이 원효대교를 따라서 이 주변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문배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개발이 지금도 많이 잡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산 쪽으로 개발이 좀 집중이 되고 아직 안 잡혀 있는 개발들도 지금 계속 잡아가고 있는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다 국제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요. 지역 간 연계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지금도 연계성이 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도시에 이제 이어지는 원효대교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의도는 금융도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용산은 국제 테크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자체 도시, 그러니까 주거와 의료, 교육 모든 이제 국제 시설들이 이제 밀집돼 있는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 유치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제 편의시설 등 그리고 그 외에도 교육과 의료시설까지도 그리고 주거시설까지도 용산에 지금 밀집돼서 들어오는 계획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의 호재 또한 굉장히 이제 그 가치가 높은 개발 호재가 지금 용산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로 교통편은 뭐 너무 좋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장 중간에 있는 지리적으로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용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노선 같은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도 기존 5개 노선에서 추가로 3개의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문배동 용산 문배동 그리고 위에 이제 서울역이 있잖아요. 서울역에도 지금 개발 호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서울역이 이 용산과 서울역에 있는 이 교통 개발 호재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이 수요 확산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AM 노선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시도되는 이제 노선들 중에 가장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급력이 굉장히 큰 노선 교통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에서 지금은 이제 김포랑 인천의 공항을 잇는 노선이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강남이라든지 그리고 GTX 노선에 따라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드론 택시가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을 이제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나 이제 지하철보다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편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명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역 개발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요. 지금 38층 컨벤션 규모 고밀도로 컨벤션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노선에서 신안산선, GTX 분당선, GTX A, B 노선, 그리고 수백 광명 고속철도까지 지금 이제 조금 메리트가 있는 노선들 3개가 지금 서울역으로 이제 밀집돼서 들어오고 그 외에 또 2가지 노선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역에 있는 이게 교통개발 호재, 용산에 있는 교통개발 호재를 문배동이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전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임차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임대 금액이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은 비교적 적은 1억 5,500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금액 보증금 2천에서 월 16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월세 시세가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월세 시세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용산구 문배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덕은지구는요,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의 가장 근접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암에서 반경 1km 내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근접성이 굉장히 높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주거 그리고 상업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000세대 정도가 지금 덕은지구로 들어오는데도 지금 상업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희소성이 높다. 그리고 독점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퍼지는 상권이 아니고 모여드는 왜냐면은 뭐 퇴근을 하면은 집으로 오고 그리고 출근을 하면은 여기 덕은지구로 출근을 하고 이제 모여드는 상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항아리 상권을 띄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유동인구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호재 계획도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일자리, 인프라, 신설 등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추후 덕은지구가 이제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상급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그런 일자리, 인프라 신설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덕은지구는요, 상암에서 반경 1km 안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마곡, 광명, 쥐벨리, 여의도 등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업무 시설들이 이 주변으로 이 덕은지구 주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도로 들어가는 초입에 가장 가까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R&D 기반 연구 시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정보통신, 첨단 업무 업종, 그리고 이제 상암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밸리,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거기에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지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간에 분산시킬 수 있고 모여들 수 있는 지역이 덕은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업무 비율이 12.3%입니다. 근데 상업 비율은 1.34%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 그리고 상암역 바로 옆에 덕은역이 이제 예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미디어 복합타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암 DMC 연계도시로서의 기능, 그리고 업무시설 비율이 높은 자족도시, 주거, 업무, 상업 비율이 모두 다 이제 있는 도시, 그리고 상업 미디어 복합타운 완성 시에는 덕은지구 가격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덕은지구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가 기대감이 굉장히 긍정적인 지역이다,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편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자유로까지는 200m, 뭐 가양대교까지는 4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덕은역까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중교통 교통편까지도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기대 가치가 교통편에 대한 기대 가치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향 덕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성공 포인트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입주를 했을 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제 업무 시설들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뷰 또한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 잘 되어 있고요. 희소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주 인구, 유동 인구 굉장히 많고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 금액 3억 8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시세는 1,000에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상가는요 3억 3천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시세는 보증금 5천에 200에서 38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준영 소장님의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